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노견이 폭로한 가족의 비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3층 단독주택의 넓은 거실에는 고풍스러운 원목 가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67세 박말수는 평소처럼 차를 우리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의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때 15년을 함께한 노견, 복돌이가 느린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때는 활발했던 골든 리트리버였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털도 하얗게 변하고 움직임도 느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영리한 눈빛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복돌이가 말순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검은 가죽 지갑이었다. 고급스러운 브랜드 지갑으로 보였지만 말순은 이 지갑을 본 적이 없었다. 더 이상한 건 이 집에 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점이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도연이는 평소 갈색 지갑을 사용했다. 며느리 유라는 여성이니까 이런 남성용 지갑을 쓸 리가 없었다. 말순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강민호, 35세, 사업가.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우리 집에 이 사람의 지갑이 있는 거지? 복돌이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말순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말순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67년을 살면서 쌓인 인생 경험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 며느리 유라가 있다고 말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숨겨진 비밀과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나간 특별한 목격자에 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저는 박말순, 올해 67세입니다. 평생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온 평범한 시어머니였죠.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가 그 낯선 남자의 지갑을 가져온 그 순간부터 제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던 우리 가족에게 상상도 못할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며느리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아들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우리 가족을 노리는 음모까지. 15살 노견, 복돌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밀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고 저에게 하나씩 증거를 가져다 준 특별한 탐정이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충격적이고도 슬픈 진실을 낱낱이 풀어놓겠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우리 집은 겉보기엔 정말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강남의 3층 단독주택에서 저와 42세 아들 도현이 그리고 38세 며느리 유라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이 집은 꽤 넓어서 각자의 공간도 충분했고 경제적으로도 그럭저럭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도연이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가서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오곤 했죠. 워낙 성격이 착하고 순한 편이라 어릴 때부터 저를 한 번도 걱정시킨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정말 힘들어요. 동기들은 다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저만 대리로 남아있어서 너무 초조해요. 도연이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우리 도연이는 성실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곧 인정받을 거야. 조급해하지 마라.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위로해주곤 했죠. 며느리 유라는 결혼 전에 모델 일을 했던 만큼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아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처음 도연이가 데려왔을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하며 정말 기뻤어요. 성격도 밝고 활발해서 집안 분위기를 한결 밝게 만들어 주었고요. 하지만 결혼 5년이 지나도록 손자 소식이 없어서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가끔 유라야, 아이 계획은 없니? 하고 넌지시 물어봐도 아직 서둘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라며 웃어넘기곤 했거든요. 젊은 부부니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유라의 생활 패턴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해주고 저와 함께 드라마도 보곤 했는데 요즘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쇼핑, 헬스장 등으로 외출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유라의 소비 패턴이었어요. 명품 가방과 비싼 옷들을 자주 사들고 왔는데 도연이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았거든요. 유라야, 너무 무리해서 쇼핑하는 것 아니니? 우리 도연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럴 때마다 유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전에 모델 일 할 때 모아둔 돈이 있어서 괜찮아요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유라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혼자 미소를 짓거나 누군가와 통화할 때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는 일들이 자주 눈에 띄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돌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15년을 함께 산 복돌이는 정말 영리한 개예요. 가족들의 기분 변화나 집안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곤 했죠. 그런 복돌이가 최근 들어 유라 주변에서 계속 서성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평소엔 거실 한 구석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지내던 녀석이 갑자기 2층 유라방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왔을 때였어요. 유라는 평소처럼 오빠, 오늘도 수고했어. 샤워하고 와서 밥 먹으라고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뒤에서 복돌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복돌이가 가족에게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복돌아,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걱정스러워서 복돌이를 쓰다듬어 줬지만 복돌이는 계속 유라 쪽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복돌이가 제가 눈치채지 못한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돌이의 이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거실 한 구석 자기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낮잠을 자거나 창가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지내던 녀석이 갑자기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15살이면 걔로서는 꽤 고령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복돌이는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도연이는 부산으로 2박 3일 출장을 갔고 유라는 친구들이랑 홍대에서 쇼핑하고 저녁도 먹고 올게요라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외출했어요. 혼자 집에 남겨진 저는 평소처럼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복돌이가 계속해서 2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더군요. 복돌아, 왜 그래? 뭔가 찾는 거야? 궁금해서 복돌이를 따라가 봤어요. 복돌이는 2층 복도 끝에 있는 유라 방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문틈 사이로 코를 들이밀고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낯선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죠. 무슨 냄새가 나니? 저도 문 근처에서 킁킁거려 봤지만 특별한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돌이는 계속해서 불안한 듯 문 앞을 서성거렸어요. 유라가 외출할 때 문을 잠그고 나가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복돌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 다음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내려오니 복돌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 발치로 와서 뭔가를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어요. 자세히 보니 남자 셔츠에서 떨어진 것 같은 단추였어요. 하지만 이 단추는 도연이 셔츠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도연이는 항상 체크무늬나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셔츠를 즐겨 입는데 이 단추는 고급스러운 무지 셔츠에서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재질도 일반적인 플라스틱 단추가 아니라 교계 껍데기로 만든 고급 단추였어요. 복돌아,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복돌이는 2층을 향해 짧게 짖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아니야.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당황스러운 물건을 발견했어요. 복돌이가 이번에는 남자용 손목시계를 물고 온 거예요. 비싼 브랜드 시계였는데 역시 도연이가 차던 시계가 아니었어요. 도연이는 결혼 선물로 제가 사준 시계 하나만 계속 차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복돌이가 검은색 가죽 지갑을 가져온 거예요. 지갑을 열어보니 강민호라는 이름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나이는 35세, 직업은 사업가라고 적혀 있었죠. 신분증 사진 속의 남자는 꽤 잘생긴 편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왜 우리 집에 이 낯선 남자의 개인용품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복돌이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걸까요? 복돌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녀석은 유라가 집에 없을 때만 이런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항상 2층에서 가져오는 것 같았고요. 혹시 유라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흔적을 남긴 건 아닐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복돌이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면 다른 해석이 불가능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복돌이는 제가 고민에 빠져 있는 걸 아는 듯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복돌이가 가져온 증거들을 책상 서랍에 차곡차곡 모아두며 며칠을 고민했는데 곧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복돌이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나가기 시작했죠. 어느 목요일 오후 유라가 새로운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요가 수업도 들을 거예요라며 운동복 차림으로 나간 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가 매트나 운동용품은 전혀 챙기지 않더군요. 단지 화려한 화장과 향수를 뿌리고 나갔어요. 헬스장에 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꾸미고 나갈까요? 유라가 나간 지 30분쯤 후 복돌이가 또 뭔가를 물고 왔어요. 이번에는 남자용 넥타이였어요. 고급 실크 소재로 보이는 넥타이에서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도연이는 회사에서 넥타이를 매지만 집에 오면 항상 벗어서 옷장에 정리해 두거든요. 그런데 이 넥타이는 도연이 소유가 아니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복돌이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유라 방문은 평소처럼 잠겨 있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들어둔 스페어 키가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유라의 방이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했어요. 그리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남자 옷가지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셔츠, 양말, 심지어 남자용 속옷까지.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경악스러운 물건들이 나왔어요. 강남의 고급 호텔 예약 확인서들이 여러 장 있었는데 모두 강민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호텔을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유라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였어요. 평소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몇 페이지를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정말 끔찍했어요. 민호 오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도연 오빠는 착하긴 하지만 너무 재미없어. 매일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TV만 보고. 민호 오빠는 달라. 나를 여자로 봐주고 특별하게 대해줘. 더 읽어보니 더욱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민호 오빠가 말했어. 이 집 재산이 꽤 될 것 같다고. 강남 한복판의 3층 단독주택에 시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도 상당할 거라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도연 오빠가 혼자 상속받을 텐데 내가 잘하면 그 돈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했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느리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가족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강민호라는 남자도 순수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유라에게 접근한 게 분명했어요.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둘의 계획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민호 오빠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그 뒤는 너무 무서워서 차마 읽을 수가 없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제게 대한 유라의 진짜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눈치가 없어서 다행이야. 아직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민호 오빠가 집에 올 때도 별 의심 안 하고. 하지만 요즘 그 늙은 개가 자꾸 이상하게 행동해서 신경 쓰여.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복도리를 보니 제 발치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 이제 다 알겠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복돌이가 계속 경고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이 영리한 개가 저보다 훨씬 먼저 집안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기장을 덮고 방을 나오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저녁 유라가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운동하고 와서 배가 고프네요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섣불리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복돌이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가 회사 워크숍으로 제주도에 2박 3일 출장을 간 그 금요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도연이가 출장을 갈 때 유라는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있을게요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님, 저도 대학 친구들이랑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2박 3일로 계획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도 짐 싸는 모습이 일반적인 여행 준비와는 달랐거든요. 캐리어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화려한 드레스와 속옷들이었어요. 친구들과 가는 여행치고는 너무 야한 옷들만 챙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럼 다녀올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 유라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니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복돌이도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 계속 안절부절 못하며 큰 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돌아, 우리 따라가 볼까? 복돌이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꼬리를 흔들며 큰 관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15살 나이가 무색하게 오늘만큼은 활기찬 모습이었죠.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유라를 뒤따라 나섰어요. 유라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으로 향하지 않고 큰 길에서 택시를 탔어요. 저도 서둘러 다른 택시를 잡아서 저 검은색 택시 따라가 주세요라고 했어요. 택시 기사분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며느리가 어디 가는지 확인해야 해서요라고 설명드렸죠. 20분 정도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역 근처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호텔 이름을 보니 유라방에서 발견했던 예약 확인서에 적힌 바로 그 호텔이더군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유라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신분증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강민호였어요. 실물로 보니 사진보다 더 잘생겼고 나이에 비해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둘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눈앞이 캄캄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복돌이가 갑자기 제 손에서 목줄을 빼내고는 호텔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복돌아. 급하게 따라 들어갔는데 복돌이는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애완동물 출입은 로비 직원이 말하려던 찰나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다른 손님들이 나왔어요. 복돌이는 재빨리 그 틈을 타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황급히 따라 탔죠.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복돌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코로 눌러서 12층을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12층에서 내리니 복돌이는 주저하지 않고 복도를 따라 걸어가더니 1205호 방 앞에서 멈췄어요. 복돌이는 문틈 사이로 코를 들이밀고 킁킁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흥분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야, 정말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유라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유라야. 계획대로만 하면 그 집 재산은 우리 거야.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던데? 아직까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잖아. 복돌이가 갑자기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문틈 아래로 뭔가를 빼내려고 애쓰더군요. 자세히 보니 넥타이 끝부분이 문 밖으로 살짝 나와 있었어요. 강민호가 벗어놓은 넥타이가 문틈에 끼인 모양이었어요. 복돌이는 그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물고는 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바로 그 순간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마 두 사람이 밖에 이상한 기운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복돌이를 안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어요.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돌이를 꼭 끌어안으며 복돌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속삭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복돌이가 가져온 넥타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전에 가져온 넥타이들과 같은 브랜드였고 역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유라의 분류는 확실했고 더욱 심각한 건 둘이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거실에서 복돌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복돌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도연이한테 말해야 할까? 복돌이는 제 손을 코로 비비며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복돌이는 정말 완벽한 탐정이었어요. 증거 수집부터 현장 목격까지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어요. 도연이에게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복돌이와 함께 모은 충격적인 증거들을 정리하며 며칠을 고민했어요. 책상 서랍에는 강민호의 지갑, 셔츠 단추, 손목시계, 넥타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며느리의 불륜을 증명하는 물증들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제주도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 유라가 온 가족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가족 여러분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유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도연이는 너무나 기뻐하며 유라를 끌어안았어요. 정말이야?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 거야? 엄마, 들으셨죠? 드디어 손자가 생겨요. 도연이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임신이라고 하기엔 유라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임신 초기라면 입덧이나 다른 증상들이 있을 텐데 유라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며칠 전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나갔을 때 술도 마셨을 텐데 말이죠. 유라야, 병원에는 가봤니? 확실한 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 보려고요. 생리가 늦어져서 임신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다음 주에 병원 가볼게요. 유라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어요. 요즘은 약국에서 파는 임신 테스트기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복돌이가 또 다른 증거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종이봉지였는데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기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었어요. 포장도 그대로 되어 있고 설명서도 그대로 들어있더군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유라가 임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마 시간을 벌려는 수작인 것 같았어요. 임신이라는 카드로 도연이와 저를 안심시키면서 그 사이에 강민호와 함께 다른 계획을 세우려는 거죠. 며칠 후 더욱 가관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유라가 산부인과 검진받고 온다며 단정한 옷차림으로 외출했어요. 하지만 복돌이가 계속 불안해하며 현관문 주변을 맴돌더군요. 직감적으로 유라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래 확인해 보니 역시나 유라는 병원이 아니라 또 그 호텔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미행하지 않고 집에서 기다렸는데 3시간 후에 돌아온 유라가 거짓말을 더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하시네요. 임신 6주차라고 해요. 환한 미소로 거짓말을 하는 유라를 보니 속이 뒤틀렸어요. 도연이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엄마, 이제 정말 손자 볼 수 있겠어요. 유라야, 몸조리 잘해야 해라며 신나했지만 저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복돌이의 행동이었어요. 평소에는 유라를 경계하고 피하던 복돌이가 갑자기 유라 주변을 자주 맴돌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새로운 단서를 찾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복돌이가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어요. 바로 강민호의 차 열쇠였어요. 고급 외제차 열쇠로 보였는데 어떻게 복돌이가 이걸 구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강민호가 우리 집 근처 골목까지 차를 몰고 와서 유라와 만났던 거예요. 아마 유라가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시간을 벌면서 둘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차에서 내리면서 열쇠를 떨어뜨린 걸 복돌이가 발견한 모양이에요. 차 열쇠를 보니 명품 그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도연이 연봉이 몇 배는 되는 비싼 차였죠.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대체 어떤 사업을 해서 이런 차를 타고 고급 호텔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유라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강민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민호 오빠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대. 강남 곳곳에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해. 나도 이런 남자와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성공한 사업가라면
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면서까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걸까요? 뭔가 숨겨진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복돌이가 가져온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도연이에게 보여주고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유라의 거짓, 임신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돌이와 함께 유라가 산부인과 정기검진 간다고 거짓말하며 나가는 날을 또 따라가 봤어요. 역시나 병원이 아니라 호텔로 갔더군요. 이제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어요. 복돌이도 제 마음을 아는 듯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도연이는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라며 기분 좋게 밥을 먹고 있었고, 유라는 어머님, 임신해서 입맛이 없는데도 어머님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라며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돌이가 그동안 모아준 증거들을 차례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먼저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도연아, 유라야, 이게 뭔지 아느냐? 유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강민호라는 남자 지갑이다. 우리 복돌이가 가져온 거야. 복돌이는 제 옆에 앉아서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연이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복돌이가 남의 지갑을 가져왔다고요? 그럼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낼까요? 순진한 우리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두 번째로 고급 셔츠 단추를 올려놓았어요. 이것도 복돌이가 가져온 거야. 조개 껍데기로 만든 고급 단추지. 도연이 셔츠에서 나온 게 아니야. 유라가 입술을 깨물며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실한 떨림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남자용 손목시계를 올려놓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비싼 브랜드 시계인데 우리 집 사람 것이 아니지. 네 번째로 넥타이를 펼쳐 보였어요. 이 넥타이에서 나는 향수 냄새. 우리 집 남자들이 쓰는 향수가 아니야. 마지막으로 외제차 열쇠를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차 열쇠. 이것도 복돌이가 찾아온 거야. 도연이가 드디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물건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거죠? 저는 유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라야, 너 강민호라는 남자 아니? 유라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라고 부인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 남자와 호텔에서 만나는 걸 복돌이와 내가 직접 봤어.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말이야. 직격탄을 날렸어요. 도연이가 충격에 빠져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유라야, 이게 정말이야?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야? 유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더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라방에서 발견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유라야, 너 임신한 게 거짓말이지? 이 임신 테스트기 아직 사용도 안 했더구나. 유라가 완전히 경직되었어요. 그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돌이가 내 방에서 가져온 거야. 포장도 그대로 되어 있고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어. 그리고 내가 산부인과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호텔로 가는 것도 다 봤어. 도연이가 분노와 충격에 빠져 벽에 주먹을 치며 소리쳤어요. 유라,
이게 정말이야? 임신도 거짓말이고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 피웠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도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도연이도 비밀이 있다고요? 도연아, 무슨 말이니? 5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대학 후배와 사귀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여자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요. 도연이의 고백에 이번엔 제가 충격에 빠질 차례였어요. 뭐라고? 내가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유라도 놀란 표정으로 오빠가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고? 그럼 저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도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이야기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생긴 일이라서. 하지만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을 못한 이유도 있어요. 부업으로 다른 일도 하느라 회사 업무에 집중을 못했거든요. 돈이 많이 필요해서. 세상에, 우리 집에 이런 엄청난 비밀들이 동시에 숨어 있었다니. 며느리는 불륜을 저지르고 거짓 임신까지 했고, 아들은 혼외자를 두고 몰래 양육비를 대고 있었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복돌이만이 유일하게 정직한 가족 구성원이었던 거예요. 유라가 드디어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강민호 씨와 만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 집이 너무 답답하고 지겨워서. 그리고 그 분이 말했어요. 시어머니 재산이 상당할 거라고. 나중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도연이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재산. 우리 집 재산을 노린 거야? 그럼 나와의 결혼도 돈 때문이었단 말이야? 유라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도 저를 속였잖아요.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있으면서. 바로 그 순간 복돌이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뛰어가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차 문 닫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유라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강민호가 들어왔어요. 유라가 급한 상황에서 그에게 구조 요청을 한 모양이었어요. 강민호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고는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왜 내 물건들이 여기 있어? 복돌이가 강민호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려고 했어요. 15살 노견이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만은 여전했어요. 그때 강민호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차피 들켰으니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들 재산 정말 탐났어요. 특히 이 집값이 얼만지 알아요? 강남 한복판 단독주택이잖아요. 너무나 뻔뻔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요. 도연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려고 했지만 저는 더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복돌이가 가져온 차 열쇠를 들며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불법 침입죄와 사기죄로 말이야. 그리고 이 차 열쇠로 당신 신원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강민호를 연행해 갔고 유라는 울면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어요. 도연이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혔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강민호는 실제로는 사업가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유부녀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였어요. 유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여성들도 같은 수법으로 속여서 돈을 뜯어냈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유라가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유라야, 내가 우리를 속인 건보다 더 마음 아픈 건 내가
우리 가족을 돈으로만 본다는 거였어.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정말 최악의 며느리였어요. 복돌이가 계속 저를 경계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은 복돌이는 유라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마지막까지도 품위를 잃지 않는 우리 복돌이였어요. 도연이는 유라가 떠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도 사직서를 내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어요. 엄마,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에요.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어 놓고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도연아, 내 잘못만은 아니야. 우리 모두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도연이는 자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가장 힘든 건 도연이가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였어요. 한때 성실하고 착했던 아들이 술에 찌들어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복돌이만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를 지켜줬어요. 도연이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쓰러져 있을 때도, 제가 슬픔에 빠져 울고 있을 때도 복돌이는 항상 제 곁에서 조용히 위로해 주었어요. 어느 날은 복돌이가 또 뭔가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도연이의 대학교 졸업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젊은 도연이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복돌아, 우리 도연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복돌이는 사진을 보더니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옛날 도연이가 그립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강민호 사건에 대한 추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가 구속되기 전에 유라에게서 받은 돈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가 거액의 빚을 졌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그 빚쟁이들이 유라의 신상 정보와 우리 집 주소까지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위험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 다른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30년을 산 우리 집인데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요? 복돌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주었어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즉시 일어나서 집 주변을 살피고 낯선 사람이 오면 미리 짖어서 알려주었어요. 도연이는 결국 원룸을 구해서 따로 나가 살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어요. 도연아, 엄마는 괜찮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엄마 역할 아니겠니? 하지만 도연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유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어디론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더군요. 강민호 사건에 연루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죠. 복돌이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건 경찰서 수사 자료의 일부분이었어요. 어떻게 가져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보니 강민호가 지난 3년 동안 총 12명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쳤다는 게 밝혀졌어요. 복돌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도 완전히 당했을 거야. 복돌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15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리하고 충실한 우리 집의 수호천사였어요. 집은 점점 썰렁해졌어요. 한때는 3명이 북적거리며 살던 3층 집에 이제는 저와 복돌이만 남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복돌이가 제 발치에 와서 턱을 꿰고 앉아 있곤 했어요. 복돌아,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 남았구나. 복돌이는 제 손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해 주었어요. 마치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무서웠어요. 강민호 때문에 생긴 빚쟁이들이 정말로 찾아올까 봐서요. 그럴 때마다 복돌이가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집을 지켜주었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가끔 정막이 무서울 정도였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거짓말과 속임수, 배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복돌이는 여전히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침대 옆에서 자고 있고, 산책을 나가면 느린 걸음으로 묵묵히 따라와 주고, 저녁에는 제 발치에 앉아서 함께 TV를 봐요. 15살이라는 고령이 가끔 느껴지지만 여전히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도연이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집에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무책임했어요. 도연아,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도연이는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복돌이가 도연이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비비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결국 이 집에서 진짜 가족다운 모습을 보여준 건 복돌이 하나뿐이었구나. 도연아, 너도 힘들겠지만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 아이에게도 아빠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하고.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이제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어요. 그 아이도 주말마다 만나서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해요. 도연이는 유라와의 이혼 수속도 완전히 마쳤다고 했어요. 유라는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안 돼요. 아마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복돌이와 함께 집 근처를 산책했어요. 예전 같으면 유라나 도연이와 함께 나갔을 텐데 이제는 복돌이와 둘뿐이에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복돌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어. 복돌이는 제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산책 중에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말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이웃들도 다 알고 있는 우리 집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이제 복돌이와 둘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복돌이가 정말 영리한 개네요. 나이도 많은데 아직도 건강해 보이고. 이웃 할머니가 복돌이를 쓰다듬어 주자 복돌이는 얌전히 꼬리를 흔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복돌이에게 평소보다 좋은 사료를 줬어요. 많이 먹어. 복돌아,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살자. 복돌이는 사료를 먹으면서도 가끔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들어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존재를 말하는 거구나. 며느리는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고 아들은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돌이는 달랐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위험해서 지켜주려고 애썼어요. 복돌이가 보여준 충성심과 사랑,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에요. 복돌이가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어요. 복돌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복돌이는 대답하는 듯 작게 꼬리를 흔들어 주었어요. 이제 15살이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고 싶어요. 67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말이에요. 복돌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복돌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안심시키는 듯한 눈빛을 보내주었어요.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진정한 가족을 찾았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네 발로 걷는 작은 존재가 두 발로 걷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요. 복돌아, 내일도 모레도 우리 함께 하자.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복돌이가 제 손을 코로 비비며 답해 주었어요. 그렇게 고요한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저는 복돌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뒤로하고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나날들을 만들어 가기로 말이에요. 복돌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